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한국선입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하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맨날 강의할 때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는 수학 자부심, 수학의 자부심을 느끼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외쳤는데 어땠어요? 자부심을 좀 느끼셨나요? 자, 이번 시험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느꼈던 거는 딱 이거였어요. 첫눈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첫눈에는 약간 이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느꼈겠지만 이걸 자세히 뜯어보니까 우리가 배웠었던, 공부했었던, 노력했었던, 연습했었던 그 개념들을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였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다라면은 꽤 해볼 만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기하 파트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선생님이 생각한 풀이와 내가 생각했던 풀이랑 또 어떻게 달랐었는지, 이걸 또 다르게 어떤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3번 문제입니다. 우리 요번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도 첫 번째 문제로 이와 유사했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쵸? 9월을 봤었더라면은 이거 그냥 뭐 꼭 보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쉬운 문제긴 했지만 이거 그때랑 유사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를 벡터 두 개를 준 상태에서 이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연산해주는 문제죠. 그럼 보자마자 얘를 그냥 정확하게 정석으로 이 문제를 꼼꼼하게 푼다라고 한다면은 벡터 A에다가 3배의 벡터 B를 더한다? 그럼 벡터 A는 뭐야? K, K, 3이야. 그리고 벡터 B에다가 3배를 했어. 벡터 B는 1,2야.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K, 3에다가 요 녀석은 뭐야? 벡터의 실수배 3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각각의 성분에다 곱해줘. 그런 다음에 여기서 X성분은 X성분끼리 더해주고 Y성분끼리는 Y성분끼리 더해줘.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6,9라는 벡터가 되는 거니까 X성분과 X성분 두 벡터 같으면은 Y성분과 Y성분 각각의 성분끼리 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 따라서 너랑 같으니까 K가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라고 정답을 내어주는 문제인데, 9월 모평 때도 그랬었지만 여기서 어차피 이것을 굳이 꼼꼼히 이 벡터를 다 풀 것이 아니라 얘를 들여다보면 내가 궁금한 건 누구야? X성분이니까 굳이 내가 Y성분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X성분 A, 벡터 A X성분 K 거기다가 플러스 3배 벡터 D X성분 얼마? 벡터 B X성분 1 이걸 더해주면 이 녀석 X성분 6이 되는구나 해서 K 값을 그냥 바로 그냥 눈으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23번 문제를 봤습니다. 24번 문제 보시면은 24번 문제 많은 친구들이 뭐랄까 이렇게 낚시? 약간 뭔가 이렇게 잠깐 뭐야?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기하뿐만이 아니라 수학 1도 그렇고 수학 2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요런 뭐 이렇게 좌표 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읽는데 한글을 되게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1,0의 준선이 이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1,0이 초점의 좌표가 아니고 누구예요?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포물선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문제 번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 첫마디 요거를 되게 많이들 안 읽어요. 수학 2 같은 데서도 막 뭐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연속인 함수 그런 조건들을 되게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0이야. 그리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요 녀석의 포물선의 준선이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꼭지점이 1,0이라고 해서 포물선이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준선까지의 거리가 얼마? 2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도 얼마가 된다? 2가 되어서 초점의 좌표는 3,0이 되겠지요. 그러면 요 포물선은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 기본 형태가 어디야?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2고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포물선은 y제곱은 어떤 4 곱하기 2 곱하기 x라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겠죠.
게임 끝났네요. 3,1을 지날 때, 지나면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y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고 x 자리에다 뭘 대입해? 3을 대입해. 3 빼기 1은 2가 된다 해서 양수 a의 값을 4라고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24번 문제도 간단하게 저 꼭지점의 좌표다. 요 용어만 잘 우리가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연계 문제로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25번 문제를 보시면은 25번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문제였었죠. 보자마자 크게 어렵지 않게 반사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좌표 공간에 두 점을 얘기를 했어요.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Z축 위에 있어. Z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좌표가? X좌표랑 Y좌표가 제로가 되는구나.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XY 평면 위에 있어. 그럼 그 녀석의 Z좌표는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로 풀 수는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솔루션 1 그냥 대입해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계산하면 된다. 야 3대 2로 내분한 점이 Z축에 있어. X좌표 Y좌표 0이야. 그럼 X좌표는 여기서 A, B를 몇 대면 3대 2로 내분한다고 했으니 3 더하기 2분의 3과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3, 42 2랑 A를 곱해서 플러스 2배 A를 해주면 이 녀석이 0이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A의 값을 찾아주시고 마찬가지로 Y좌표가 0이라고 얘기했으니 Y좌표는 3 더하기 2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2 곱하기 B는 플러스 2B가 되면서 여기 이거 제로가 되는구나. 그럼 B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Z좌표가 0이야. 근데 얘는 누구? 외분하는 점. 그럼 외분하는 점의 Z좌표는 3-2분의 3 곱하기 누구에다가 C에다가 2 곱하기 6을 해서 빼주는 거죠. 이거 이퀄 제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C의 값이 뭐가 나와? 4가 나오더라.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세요. 정답은 얼마? 13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는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기하적인 해석으로도 얘를 접근하는 것을 같이 복습할 때는 연습해보자. 시험 볼 때 이렇게 풀라고 선생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시험 볼 때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계산해서 그냥 답을 내세요. 근데 얘를 복습할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할 때는 기하적인 해석도 하자. X축 위에 있는 녀석, X좌표가 제로예요. X축에 있는 녀석이 아니라 X좌표가 지금 제로예요. 얘 X좌표가 제로라는 녀석을 우리가 X좌표만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의 X좌표는 모르지만 B의 X좌표가 뭐야?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4거든. 근데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가 제로인 거니까 A, B의 3대 2의 비율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가 제로니까 그러려면 여기서 A는 여기의 길이가 4니까 3대 2가 되려면 얘는 6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걸 찾은 거죠. 마찬가지로 Y좌표를 생각해 줄 때도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B의 Y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서 얘가 A라는 녀석으로부터 3대 2로 내분하는 지점에 제로가 와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인데 3대 2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돼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Z축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Z좌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Z좌표만. 얘네가 다 Z축이 있다, X축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좌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Z좌표를 생각해 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A의 Z좌표가 얼마야? 6이야. 그럼 A의 Z좌표가 6인데 A에서부터 3대 2로 외분하는 점의 Z좌표가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의 Z좌표가 제로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얘는 3대 2니까 뭐겠어요? 4겠죠. 4.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볼 땐 고민하지 말고 이걸 언제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세요. 그냥 여기다가 3대 2 써놓고서 크로스로 곱한다. 그냥 계산하세요. 그렇게 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매번 하는 거라고요? 좀 복잡한 공간 좌표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각 그 문제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때 매번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그림을 보고서 끄적끄적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여기 0이야? 그러면 3대가 되려면 여기 6이 돼야 되겠네. 그냥 그림에서 축축축 찾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해보자라는 25번 문제 이야기였습니다. 26번 문제 선생님이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 다시 보니까 쉽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표격이 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자연수 n에 대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분의 1이 두 타원과 만나는 1/4분면 2의 점 PQ예요. 일단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고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얘도 내가 타원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C2만 다시 한번 써보면 C2는 2라는 녀석을 얘가 어떻게 해? 2분의 1 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은 1 이라고 써놓고 봤더니 여기서 얘가 더 커? 그럼 요 타원은 어떻게?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 요 타원은 좌우로 길쭉한 형태. 요렇게 된 거라는 거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직선 x는 n분의 1이 얘네랑 만나는 1/4분면 2의 두 점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를 보고서 별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림을 그려봤겠죠. y축이 있어요. 여기서 x축이 있어요. 저 타원은 어떻게? 요렇게 좌우로 길쭉한 형태. 그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일 거예요. 그 다음에 C2라는 타원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 루트 2고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대략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질 거예요. 그쵸? 근데 X는 n분의 1이 이렇게 그려졌어. 두 타원과 만나는 1/4분면 위의 점을 각각 P랑 Q라고 했어. 너가 P가 되고 너가 Q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점에서의 타원 C1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알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접선을 그렸어. 그럼 접선을 그려주고 요 녀석의 X절편을 알파라고 불러줬어. 그 다음에 타원 C2 위에 점 Q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베타라고 불러줬어. 여기를 베타라고 불러줬어. 그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요 차가 저 범위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은 우리 2차 곡선 공부를 많이 해봐서 이제 알겠지만 선생님 접선 얘기를 하면은 뭐 해줘야 돼? 요 좌표를 찾아줘야 돼. 그죠? 좌표를 찾아줘야 되고 접선의 방정식을 거기서 써먹으면 돼요. 고민할 게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n분의 1을 집어넣어 볼까? 이 점의 좌표가 난 궁금하거든. 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n분의 1을 딱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딱 했더니 2분의 x자리에다가 n분의 1을 집어넣어요.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 나와요. y의 좌표가 지저분하군. 여기다가도 또 n분의 1을 집어넣어요. n분의 1을 집어넣어. 2분의 1, 2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에다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해서 y좌표를 구하려고 했더니 지저분하군. 느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분명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좌표가 너무 지저분한데? 심지어 이게 26번인데? 26번인데 벌써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봐요. 설마 그러겠냐? 26번에서 벌써부터 그러겠냐? 자세히 보자고요. 물어본 게 결국 뭐예요? X절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y좌표, 여기에 y좌표를 내가 복잡하게 돼 있는 거 그걸 쓸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y좌표를 내가 y1이라고 부르고 여기서의 y좌표를 y2라고 불러준다면은 결국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x1x x좌표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n분의 1이니까 플러스 y1, y는 1이거든요. 근데 결국 궁금한 게 누구야? x절편이야. 누구에다 0을 집어넣을 거야? y에다 0을 집어넣을 거거든. 얘를 몰라도 어차피 사라져버려요. 이때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n이 되는 거죠. 2n분의 x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2 곱하기 뭐다? n분의 1의 x 플러스 y2의 y는 뭐가 돼? 1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2분의 y2y죠. 2분의 y2y는 1이 되는데 여기서의 마찬가지로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제로 집어넣거든. y2를 몰라도 어차피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x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n이 돼버려요. 이 녀석이 바로 x절편, 뭐? 알파. x절편, 뭐? 베타가 된다더라. 게임 끝났죠. 알파랑 베타가 간단한 n에 대한 식으로 나왔네요. 그럼 6보다 크거나 같아. 뭐? 알파에서 베타를 빼준 거. 그 녀석이 누구보다? 15보다 작거나 같다네. 2분의 3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6보다 작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네. 3으로 나눠주고 2를 곱해주게 되면 4보다 크거나 같고 n은 누구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네. 만족하는 n은 4부터 10까지 총 몇 개가 된다더라? 7개가 된다더라. 해서 7이 정답이 되겠죠. 끝났죠?
y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내가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걸 대입해서 여기다가 식을 넣어줘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게 뭐였더라? x절편. 그럼 y에다 0 대입하잖아? 어차피 필요 없네. 그냥 가버리면은 얘기했죠.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쉽네. 해볼만 하네. 그쵸? 그렇게 우리가 26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27번 문제가 복병.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27번 문제가 29번보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28번보다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9번보다는 적어도 얘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느꼈을 친구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간도형 문제가 한 페이지에 2개가 딱 있는 게 되게 압박스럽죠. 한 페이지 27, 28번이 공간도형 문제가 딱 있는 걸 딱 보는 페이지를 딱 넘겨서 볼게요. 일단 연계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예제 문제로 조금 쉬운 문제로 주어졌지만 상황이 지금 여기 있는 삼연체에서 여기에 BC에 있는 요 녀석, 이 BC가 평면 AMD랑 수직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느낌을 내가 해봤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AB의 길이가 6이에요. 길이 알고 있는 거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BC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6이고요. BC의 길이가 4루트 5예요. 너가 4루트 5인 상황에서 삼연체가 있는데 BC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녀석을 M이라고 잡아줬습니다. 근데 AMD가 뭐라 그랬냐면 정삼각형. 너랑 세 개가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60도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직선 BC가 평면 AMD랑 뭐래? 수직이래.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BC는 AM과도 수직이 되는 것이고 DM과도 수직이 되는 것이고 얘랑 꼬여 있지만 AD랑도 BC가 수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ACD에 내접하는 내접원 그 원을 평면 BCD 아래쪽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입니다. 그럼 정사형의 넓이, 정사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솔루션은 크게 기본적으로 2가지죠. 첫 번째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와 평면과 평면과 직선 이런 녀석들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 각각을 구해서 곱해주거나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정사형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얘를 내린 정사형이 어떤 도형이 된다는 거 안다면은 굳이 각각 구할 일이 없겠죠. 근데 얘가 원이에요. 원을 아래다 내려서 정사형 시켜버리면은 얼추 타원 같은 그림이 될 거예요. 얘를 정사형 시키면 타원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 어쨌든 곡선의 그림이 그려질 테니 이 정사형이 뭐가 될지는 내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솔루션이 정해지는 거죠. 각각을 구하자. 그럼 먼저 할 일은 뭐다? 요 삼각형의 내접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찾아야 되겠네. AD는 알아요. 그럼 나머지 AC랑 CD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길이를 알 수 있는 녀석들을 봤더니 너가 4루트 5야. 그럼 절반으로 나눠주면 너랑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5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6에다가 2루트 5예요. 36에 20을 빼면 16, 루트 씌워주면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나와? 4가 나와. 4인데 정삼각형이라며? 그럼 너도 4야. 그리고 너도 4야. 너도 4인 상황에서 너가 직각삼각형이니까 4에다가 2루트 5잖아요? 그럼 너는 뭐가 나와? 너도 6이 나와. 그러면은 항상 공간도형 문제는 필요평면을 뜯어내보라고 그랬습니다. 요 삼각형을 뜯어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너가 4고 너가 2루트 5니까 여기서 누구? AC도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도 6이 되는 거거든. 그럼 요 삼각형을 뜯어내 보면은 ACD는 요렇게 여기를 A, 여기를 C, 여기를 D. 얼마? 너의 길이가 6이고 너의 길이가 6이고 너의 길이가 4가 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대해서 내접원의 넓이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접원의 넓이를 얘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 삼각형을 내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주게 된다면은 뭐가 같으니까 세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니까 뭘로? 내저번의 반지름 R로 같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누구? 이 삼각형의 밑변이 다 6과 4가 되는 것이고 높이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 삼각형이 뭐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꼭지각의 이등분선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어디 온다? 중점에 온다를 이용해주면 좋죠. 6이에요. 얘가 2예요. 그러면은 1대 3이죠. 1대 3대 2루트 2예요. 너가 2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 2루트 2를 해주면 요 높이는 뭐가 된다? 4루트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저 녀석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뭘로? 4로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를 얼마? 4루트 2로 해주면 되겠네요. 양변의 2분의 1은 사라져버리고 얘가 16이니까 나눠버리면 아래 값이 뭐가 되면서 루트 2가 되면서 저 원의 넓이는 2파이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뭘 찾아줘야 돼? 코사인 세타를 찾아줘야 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변의 길이들은 대략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코사인 세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정사형의 넓이를 얘기하려면은 ACD와 아래쪽에 있는 BCD라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뭘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합니다.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 그거를 찾아주려면은 풀이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아주 불가능하진 않은 게 여기서 어차피 이 세 변의 길이랑 이 세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들을 지금 우리가 죄다 찾았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정의를 이용해 주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아래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다 알아. 그럼 여기서 요 평면에 포함되면서 여기에 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내가 여기 길이 다 안단 말이야. 구할 수가 있거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뭐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여기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또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각에 대한 정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내면은 여기서 요 각의 크기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또 구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생각만 해도 계산이 너무 힘들죠. 일단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사형을 이용해 주는 거죠. 바로 아까 요거 find 정사형이 가능하다면 정사형을 이용해 준다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즉 지금 이 원 같은 경우는 내린 정사형이 뭔지가 우리는 몰랐어. 근데 삼각형 ACD를 아래 평면에 내린 정사형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CD는 여기 있으니까 A만 아래쪽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하기를 BM이 AM과 수직이고 요 점을 지나면서 MD가 BC랑 또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C가 AM, BC가 MD.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서 자주 쓰이지 않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위의 수선의 발, 평면 위에는 직선의 수선의 발, 그 직선의 위에 그 점을 지나면서 평면에 포함되면서 수직인 직선을 그려.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잘 들으세요.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이에요. 삼수선의 정리 세 번째였어요. 즉 A에서 이 MD라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A에서 아래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A에서 아래 평면에 내린 정사형을 내가 A'이라고 한다면 A'은 누구야? MD의 어디에 와? 중점에 오죠. 왜? 얘가 정삼각형이라며. 수선의 발은 중점에 오죠. 그럼 아래 평면을 뜯어내 봐요. 아까 CD랑 BD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너의 길이가
AB가 6이라고 얘기했고 너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얘가 2루트 5가 되면서 너가 4가 된다고 그랬고 너가 4가 된다고 그랬고 4가 되는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가 6이었어요. 그럼 BCD를 또 그려보면은 BCD가 어떻게 온다? B에 C에 D가 요렇게 오게 되고 A'이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M에 대해서 여기 어디 중점에 A'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ACD를 정사형 시켜버리면 그게 어디로 와? A'CD로 오는데 A'CD는 여기 온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가 요렇게 중점이고 여기가 요렇게 중점이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는 누구? BCD 넓이의 몇 분의 몇? 이거의 절반. 그거의 1대1이니까 또 절반,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삼각형 BCD의 넓이가 된다더라. 그럼 BCD의 넓이를 생각해주면 BC가 얼만데? BC가 4루트 5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MD는 뭐라고 그랬는데? 4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5 곱하기 4가 된다더라. 4는 사라져버려, 2도 사라져버려. 너는 얼마가 된다? 2루트 5가 되는구나. 근데 정사형시키기 전에 도형인 ACD의 넓이는 아까 누구였어? 요거였어. 그쵸? ACD의 넓이. 그럼 ACD의 넓이가 얼마죠? ACD 넓이가 이 약분해 버리면 8루트에 8루트. 그러면 정사형시키기 전, 정사형시킨 후 그럼 뭐를?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 주면은 8루트 2분의 뭐가 된다? 2루트 5가 된다더라. 그러면은 루트 2 약분해 버리면 얘는 8분의 루트 10이 된다더라. 요게 바로 뭐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파이라고 하는 요 원의 넓이를, 원을 가지고 정사형을 시켜준 도형의 넓이를 얘네 둘을 이용해서 계산해 버리면은 2파이 곱하기 8분의 루트 10이 되면서 너는 얼마가 된다? 4분의 루트 10의 파이가 되는구나. 정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7번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다 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생각해 본 거는 첫 번째, 내저번에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더라? 이거는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고 기하라는 과목을 적어도 공부하려면, 그리고 꼭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학 1에서 우리가 뭔가 그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하면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쵸?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 그렇게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 연습이 안 돼 있었다면 여기서 일단 막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코사인 세타를 찾는 과정이 좀 험난했다.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이변의 길이를 구하고 수선의 발에서 이거 뭐 길이 구하고 여기서 이거 길이 구하고 이거 길이, 이거가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스탑을 하고 정사형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수선의 발이 정사형을 찾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어? 삼수선의 정리가 들어간 거죠. 삼수선의 정리가 바로 이렇게 중요하게 직각을 찾아내는 도구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다? 직각 찾는 도구다. 직각을 찾는 도구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고 연습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27번 문제 해결을 해봤습니다.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8번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해볼 만했던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 AB가 8이고요. AB가 8이고요. 여기의 길이 8이고요. BC의 길이가 6이에요. 그 다음 ABC,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 직각삼각형과 AC를 지름을 하는 구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기 쉬워. 그런데다가 직선 AB를 포함하고 평면 ABC의 수직인 평면이 9랑 만나서 생기는 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28번 문제 치고 그리고 9라는 도형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볼 만했던 거는 이 평면이 ABC랑 수직인 평면을 줬던 거죠. 이거를 기울여서 이렇게 자른 나온 단면 이랬으면 문제가 되게 우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수직으로 잘랐어. 그런 상황에서 원 O 위의 점 중에서 AC까지의 거리가 4인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림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AC까지 거리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잘랐고 그때 나온 단면이기 때문에 이 위아래가 AB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게 대칭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대칭이 되니까 여기 위에 어떤 점에서 AC까지의 거리가 4가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녀석은 여기에 대해서 아래쪽에 대칭이 되어서 여기에 Q가 등장을 해서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 주었을 때 그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된다? 4가 되고 너의 길이도 4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위아래로 대칭이 되고 지금 평면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이 녀석의 이름을 내가 H라고 이름 불러준다면은 여기서 얘와 AB의 교점을 내가 I라고 불러준다면은 수선의 발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겠죠. 평면이 있고 평면에 수직으로 자른 요렇게 자른 평면이고 거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 올 거란 말이죠. 그럼 3수선의 정리.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리고 평면 밖의 점에서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이어주게 되면 너도 뭐가 되는 거야?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PQ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선생님이 공간도형 문제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필요한 평면을 떼내라. 뭘 그려? PHQ를 그려. 여기가 P야. 여기가 H야. 여기가 Q야. 근데 너의 길이가 4야. 너의 길이가 4야. 우리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I가 될 것이고 너랑 너랑은 똑같을 거야. 좋아. 그럼 여기서 내가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나 요거나 뭐 이런 것들의 길이를 찾아보면 되겠어.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HI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 HI를 그려봐요. HI가 있는 녀석은 아래쪽 평면에 있는 ABC라는 평면에 있죠. 걔를 그려요. 삼각형 ABC를 이렇게 그려요. 직각. 너 B, 너 C, 너 A.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녀석이 원이 AB를 지름으로 한다고 그랬어. 그 AB를 지름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중점에 오겠죠. 그 중점의 이름을 M이라고 불러봅시다. 그럼 여기에 M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중점이에요. 그럼 이 중점에 대해서 I라는 녀석이 사실 여기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M에서 A 쪽에 가까울지 B 쪽에 가까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지금 너가 8이고 너가 6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어서 AC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잖아. 9의 반지름이 얼마야? 9의 반지름이 5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 위의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4가 되려면은 아마도 M보다 더 먼 쪽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4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림에서의 정황에서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반지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오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4가 돼야 돼?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I라는 점을 집어넣게 되면은 I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가 되는 거야? H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IH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I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PI도 한번 볼까? PI는 뭐야? 이 원 위에 있는 원을 그려가지고 저 평면을 요 세로로 자른 평면을 또 그려봐야 되겠죠? 세로로 자른 평면을 그려봐요. 지름이 누구야? B야. BA야.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이 M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그 지점에 뭐가 와? I가 와. 요렇게 MP의 길이가 뭐야? 요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 AB를 지름을 했으니까 요 MP의 길이는 뭐가 나와? 4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PI랑 HI를 요 HI랑 요 PI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 MI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MI라는 녀석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잡을래요. 그럼 여기서 AI의 길이는 너의 길이가 8이고 중점이니까 4에서 L을 빼준 4 빼기 L이 될 겁니다. 근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 했어? 닮아버렸어. 그럼 요것 때 요것은 5대 3이죠. 16, 8이니까 5대 3이죠. 5대 3이에요. 여기에서 누구의 길이가? HI의 길이가 4-L에다가 뭘 곱해줘? 5분의 3을 곱해준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HI의 길이는 여기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PI의 길이는 MI의 길이를 내가 뭘로 잡았어? L이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서 PI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피타 4의 제곱 16에서 L의 제곱을 빼준 게 되겠죠. HI와 그리고 PI 요 녀석들의 길이를 L로 표현을 했네.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4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서 pi의 제곱, 요거의 제곱, 누구? 16-L 제곱 플러스 hi의 제곱, hi는 요거죠? 25분의 9에다가 4-L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럼 여기서 16은 사라지게 되고 L제곱 이항시켜버리고 25 곱해주게 되면 25에다가 L의 제곱에다가 이퀄 9배에 4, 4, 16에다 마이너스 8배 L에다가 플러스 L의 제곱이 될 것이고 좌변 쌍둥이 몽땅 이항시켜버리면 25제 L제곱에서 9L제곱 빼면 16의 L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 8에 72의 L에다가 마이너스 9 곱하기 16은 제로가 되겠죠. 양변을 8로 나눠주게 되면 2배 L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의 L에다가 마이너스 9, 2, 18이 되겠네요. 그다음 단순히 계산.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2에다가 1에다가 6에다가 3에다가 6, 2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가 2L 마이너스 3에 L 플러스 6이 되면서 L의 값은 양수니까 얼마가 나온다? 2분의 3이 나온다. L을 찾았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군데? PQ의 길인데. 그럼 누구의 길이? PI의 길을 계산해서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PI 길을 계산해서 2배 해주면 되겠네요. 너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속에 16-4분의 9를 해주시면은 맞죠? 그럼 너는 4분의 64에서 9를 빼니까 2분의 루트의 55가 된다. 네. 끝났죠. 너의 길이가 2분의 루트 55야. 그것의 2배를 해주면은 정답은 얼마다? 루트의 55가 되는구나. 28번 문제 치고 평면을 잘라서 하는 것도 3번밖에 안 되고,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계산도 대단한 거 없이 그냥 뭐 피타고라스, 닮음, 삼각기 5대3, 5대3. 그쵸? 여기서 가장 복잡한 계산은 2차 방정식인 것 같아요. 그죠? 계산도 별로 할 거 없었던. 해서 28번 문제가 생각보다는 해볼 만하지 않았나. 얘도 처음에는 9야? 나 9 되게 어려워하는데? 9 힘든데? 9 어떻게 풀지? 라고 느꼈겠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해볼 만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 28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8번 문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I라는 녀석이 지금 요렇게 해서 답이 나왔지만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항상 그림을 내가 그릴 때는 내가 그린 그림이 유일한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I가 여기 아니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그때 AI의 길이는 4-L이 아니라 뭐가 되겠죠? 4, 너의 길이 L이라고 잡아주면 그때는 4 플러스 L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얘가 좀 더 가까운 쪽에 있을 거라는 판단이 안 들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겠죠.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I가 2쯤 왔을 때 그럼 AI 길이는 4 플러스 L이 되는데 그때의 상황에서 식을 세워보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L 값이 만족하는 게 뭐 안 나와. 뭐 음수가 나온다거나 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는 걸러져. 첫 번째 케이스는 아웃.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좀 더 디테일한 수식으로 표현해주는 풀이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케이스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도형을 보고서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 보고서 판단할 수는 있었던 그런 28번 문제였습니다. 29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2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29번 문제도 연계 문제였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2차 곡선이 있고 쌍곡선이 있고 쌍곡선 위의 점에서 이렇게 초점 위에서 연장해서 점 하나 잡아주고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맥락이죠. 거기서 여기는 닮음을 이용하겠다. 한번 보자. 일단 두 초점의 좌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쌍곡선의 방정식을 줬거든요. 그럼 보자마자 우리는 반사적으로 1과 35를 더하면 얼마? 36. 루트 씌워주면은 초점의 x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어. 반사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쌍곡선이 있는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F' 위에 PQ랑 PF랑 같은 점을 잡았어요. 여기 마지막에 PF'이 QF'보다 작다. 여기서 너와 너의 길이 같은 것은 여기에도 잡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잡을 수가 있지만 이 조건에 의해서 그림처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각형 QF', F와 F', P가 닮음이네. 얘랑 닮음이라 뭐 각이 같은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삼각형 PQF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쌍곡선 위의 점이야.
초점까지 이어놨어. 선생님이 2차 곡선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 2차 곡선은 정해져 있다. 솔루션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조금의 노력만 해준다라면은 나오는 패턴이 원 패턴이기 때문에 뭐 접선까지 얘기하면 투 패턴. 예, 패턴이 어쨌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19번이 그런 걸 보여주는 문제죠. 4점으로 어렵게 낸다고 했지만 그래봤자 2차 곡선이다. 뭘 해줘야 되지?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내가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L이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주축의 길이만큼 얘랑 차이가 나야 되니까. 너가 1이니까 너 X좌표가 1이야. 요만큼의 길이가 2야. 너는 L에다가 2를 더해준 것이고 너랑 같다고 했으니까 너를 내가 L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에서 이쪽 삼각형에서 F 대 PF 즉 12대 식을 써보면은 FF 대 누구는 PF은 큰 삼각형에서 이쪽 변 QF 대 누구? FF이 되는구나. FF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FF의 제곱은 FF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 PF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QF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식을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중학생 때 배웠던 어떤 그런 원에 대한 성질, 원주각과 접선 뭐 이런 얘기들을 기억이 나면은 너네 둘이 각이 같아? 요렇게 요 F라는 점에서 접하는 원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원박교점에서 접점까지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반사적으로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게임 끝났죠. FF'의 길이가 얼마야? 12야. 12의 제곱은 PF'. PF' 뭐야? L 플러스 2. QF'은 뭐야? 2L 플러스 2예요. 그럼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해줘야 되겠지만 2로 먼저 나눴더니 얘가 얼마가 돼? 72가 L 플러스 2에 L 플러스 1이야. 원래는 전개해서 풀어야 되지만 1만큼 차이가 나. 곱이 70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8, 9, 72 눈에 보이죠? L의 값이 등장을 합니다. 7이라고. 그럼 L의 값이 7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의 길이 얼마? 7. 너의 길이 얼마? 9. 너의 길이 얼마? 7.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PQ, PFQ. 요 삼각형의 넓이로 물어봤거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변의 길이를 알아줘야 되는데 너의 길이를 지금 뭐 알아볼라? 몰라. 얘는 쌍곡선의 점이 아니거든. 너의 길이를 모른단 말이지. 어떡하지? 근데 내가 누구의 길이를 알아? 여기의 길이를 알아.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하 공부하려면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 삼각형에서 이것 대 이것의 길이의 비는 이것 대 이것의 넓이의 비율과 같다. 중학생 때 배웠었던 거. 너가 지금 9대 7이잖아. 그럼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너랑 너는 9대 7이 되겠네. 너의 넓이를 구해서 몇 분의 몇? 9분의 7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너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자. 그럼 9, 7, 10이에요. 쟤를 해결하는 기본 솔루션은 뭐죠? 코사인 법칙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코사인 값을 바탕으로 사인 값을 구하고, 코사인 값 알면 사인 값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값 알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 과정을 맨날 하기가 어때? 야, 귀찮아. 그래서 만들었던 친구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수학일에서 우리 했었던 헤론의 공식. 뭐예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걸 스몰 s라고 하자. 9에다가 7에다가 12를 더해서 2로 나눠주자. 16에다가 12 더해주면 28, 2로 나눠주면은 14인가요? 그쵸? 그러면은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루트 속에 누구? 14 곱하기 요 s에다가 9를 한번 빼주면 5, s에다가 7을 빼주면 14에서 7을 빼주면 7, 14에서 12를 빼주면은 2가 되는구나. 14 너는 뭐가 된다? 14의 루트 5가 되는구나. 요게 누구 삼각형? F'F의 넓이구나. 그럼 문제에서 최종 원하는 요 녀석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몇 분의 몇? 9분의 7을 곱해줘라. 14 루트 5에다가 누구를 곱해줘? 9분의 7을 곱해주어라. 그러면 9분의 얘는 얼마가 되죠? 7, 4, 28, 98인가요? 9분의 98 루트 5가 되겠죠? P랑 Q를 뭐 해주세요? 너랑 너를 더해주세요. 107이 정답이 되겠죠. 끝났죠. 그쵸? 선생님 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친구들은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학 1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응용된 아이디어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이런 데서 처음에 기하를 하려면 요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거든요. 매번 이렇게 구하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정도는 기억해둬라.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기하 얘기를 하면서 도형 4기하 이런 얘기하면서 도형하려면 이 정도 기하를 하려면 이 정도 도형을 해야 돼 하면서 매번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넓이 이용해서 내가 찾아주실 수 있겠다더라. 끝났죠. 봐요. 29번 문제 얼마나 간단합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데 닮음을 이용하라는 걸 심지어 문제에서 대놓고 말을 했어요.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30번 문제는 30번 문제답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던 그 맥락 그대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지만 계산이 좀 있었지만 했던 연습 그대로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보자고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우변부터 정리할 수 있죠.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뺐어. 너는 뭐야? 벡터 CX야. CB야. 그쵸?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야. 자, CB 요거였어요. 종점으로 가는 벡터에서 시점으로 가는 벡터를 뺀다. 그럼 여기서 벡터 CB는 요 녀석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4라며 너가 4예요. 그러면 너는 4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그냥 둘 거예요? 얘를 그냥 둘 거예요? 벡터 XB랑 벡터 XC를 더했어. 이걸 보고서 그냥 두면은 우리 공부 같이 한 보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끌어올라야 돼요. 앞에 개수 1, 2를 더한 2로 나누고 다시 곱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끌어올라야죠. 그쵸?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의 크기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2는 밖으로 나와서 약분을 해주면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녀석은 BC의 중점을 내가 뭐라고 잡아주면은 M이라고 잡아준다면은 벡터 뭐가 된다? XM이 된다. 요 녀석의 크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고정된 점. 중점은 고정된 점이거든요. 고정된 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얼마야? 2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M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요러한 원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요 원이 바로 이 X가 존재하는 영역이고 그 X가 나타내는 도형이 곧 S가 되는 거죠. 좀 찌그러진 이렇게 모양이지만 감자 같지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도형 S 위의 점, 여기 위에 P가 이제 뿔뿔뿔 돌아다니는 거야. P가 막 뿔뿔뿔 돌아다녀. 근데 여기서 이걸 봤어. 그럼 4배의 PQ 이퀄 벡터 PB 더하기 2배 벡터 PD를 보면은 얘를 가지고 계산하는 첫 번째 내분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선생님이 벡터 단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벡터 PB 앞에 1, PD 앞에 2가 있으니까 우변을 어떻게 3으로 나눠주고 저기에 4도 이항시켜버리면은 벡터 PQ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그리고 곱하기 3분의 벡터 PB 플러스 2배 벡터 PD를 해주면 똑같은 식이 되려면 3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줄 거야?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거야. BD에 BD를 이어. 그럼 BD는 대각선이니까 얘를 이렇게 요 점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럼 BD를 몇 대 몇? BD를 B쪽에 1을 곱하고 D쪽에 2를 곱하려면 2대 1. B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잡아. 그 녀석을 내가 2대 1로 B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2라고 불러준다면은 2라는 녀석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 4분의 3의 P2라는 벡터가 되겠죠.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벡터 PQ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서 Q라는 녀석을 생각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냥 직관적으로 변화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벡터 P2. 2는 고정이에요. 2는 고정입니다. 고정. B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고정된 점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점 P가 P라는 점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 근데 P라는 점에서 이렇게 2로 가는 요 벡터에 대해서 요 크기 몇 분의 몇? 4분의 3배. 그럼 요 P에 대해서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얘를 4등분을 해서 4분의 3배면 요 지점. P가 여기에 있다라면 그때 Q는 여기. 마찬가지로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얘를 4등분을 해서 여기에 Q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P가 돌아다닌 상태에서 P에서부터 3대1 지점에 여기 Q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생각하기가 어려워. 왜? E는 고정이고 P는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발상을 뒤집어 보자고. P가 돌아다닐 때 E라는 점을 기준으로 1대3 지점에 Q가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원이 있고 E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줬을 때 이 원이 여기서 이 원의 중심도 여기서 이 P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항상 이렇게 1대3 지점에 P가 있는 거니까 Q가 있고 1대3 지점 다시 얘기할게요. 1대3 지점 P가 있는 게 아니라 P에 대해서 이 P의 1대3 지점에 Q가 있는 거니까 Q라는 녀석은 이 원이 E는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2야. 근데 항상 저 P에 대해서 1대3의 Q가 있는 거니까 Q라는 녀석을 이 원이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쫙 당겨오면서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얘가 1대3으로 가는 거니까 원이 이렇게 4분의 1배로 압축되어 오는 느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압축돼서 원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 원의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의 4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이 중심이라고 하는 녀석, 이 원의 중심이라는 녀석도 압축돼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M2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녀석을 4등분 했을 때 여기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에 얼마? 4분의 1이 되는 원이 될 것이다. 얘의 길이가 얼마예요? 2예요. 4분의 1은 반지름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되는 뭐 이런 느낌의 원이 이제 그려질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게 뭐 이 직선이랑 만나는지 접하는지는 아직은 계산 안 해봤어.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이렇게 됐을 때 고정된 점으로부터 원이 이렇게 4분의 1로 이렇게 쫙 압축된다는 느낌이 쫙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면서 이 원이 이렇게 4분의 1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저는 이걸 보고서 안 왔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면은 얘를 수식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수식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본다. 자, 여기서 얘를 벡터 PQ와 벡터 P2. 자, 원이 나왔습니다. 원이 나왔어요. 원이 나올 때 되게 많이 하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 벡터 PQ를 해석하기 어려워?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벡터로 쪼개봐라. 벡터 PQ를 P에서 중심으로 가는. P가 이 원 위에 있는 거니까 벡터 PM 더하기 벡터 MQ가 되는 것이고 얘는 4분의 3의 뭐가 된다? 벡터 PM 플러스 벡터 M2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MQ만 남겨주고 왜? 우리는 지금 Q가 궁금한 거니까 벡터 MQ는 얘를 이항시켜버리면 요거 먼저 쓸게요. 4분의 3의 벡터 M2. M도 2도 고정이니까 얘를 먼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벡터 PM이에요. 근데 P가 움직이는 점이고 M은 고정된 점이니까 시점과 종점을 바꾸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벡터 MP로 바꿔볼게요. 그래 놓으면 MQ라는 벡터는 M을 시점으로 하고 M2라는 벡터의 4분의 3 M2라는 벡터의 4분의 3배를 해줬어. 여기죠? 그 벡터에다가 MP라는 벡터의 4분의 1배를 해줬어. M은 원의 중심이고 P는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P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원을 그리는데 그 벡터의 얼마? 4분의 1배. 이 반지름의 길이를 4분의 1로 줄였어. 그러면 여기로 가는 벡터에다가 이렇게 되는 벡터를 넣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1배를 해주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죠. 2라는 반지름을 4분의 1배 줘서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는 2분의 1이 되는 여기 원 위에 있겠구나. 요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아니면 처음부터 저 4배의 PQ 더 이퀄 저 벡터 PB 더하기 2배 벡터 PD라는 녀석을 아예 처음부터 위치 벡터를 이용해 주면은 야 4배의 벡터 PQ 이퀄 벡터 PB 더하기 2배의 벡터 PD라는 녀석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위치 벡터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문제들 많이 했었죠. 구할 합평에서도 했었고, 구할 모평에서도 했었고, 여기서 얘를 위치 벡터를 생각하면 4배 뭐다? 벡터 OQ. 내가 O라는 점을 어디로 쓸지는 몰라. 근데 그 O라는 점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생각하면 얘는 벡터 OB에서 마이너스 벡터 OP 플러스 2배의 벡터 OD에서 마이너스 벡터 OP를 해주게 된다면은 벡터 OQ가 궁금한 거니까 4배의 벡터 OQ 얘만 남겨주면 4배의 벡터 OP가 이항되면서 벡터 OP 플러스 벡터 OB
그리고 플러스 2배 벡터 OD가 된다는 거죠. 4로 나눠주면은 OQ라는 벡터는 뭐다? 4분의 1의 벡터 OP 그리고 플러스 4분의 벡터 OB 플러스 2배 OD인데 역시 이 녀석을 기하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1과 2를 더한 녀석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그래주면은 마찬가지로 BD를 우리가 어떻게 주는? B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2라고 잡아줬을 때 4분의 1의 벡터 OP 플러스 4분의 3의 OE가 된다더라. 5라는 녀석의 위치 벡터는 내가 아무거나 편하게 잡아줘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P가 지금 어디에 있어? 원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5라는 점을 누구로 잡아줘? 원의 중심으로 잡아주면은 OP라는 벡터를 MP라는 반지름의 길이, 즉 길이가 정해진, 크기가 정해진 벡터로 설명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5를 누구로? M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Q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Q의 위치를 이제 잡아냈다라면은 문제 뭐 반 이상 끝났습니다. 자, 그럼 Q의 위치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잡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정리를 해보면은 요 Q라는 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다? 어디 있는 거다? 여기서 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몇 대 몇 이렇게 2대1 내분하는 점을 2라고 잡아줬을 때 여기에 중점 M이라고 잡아줬을 때 M2를 몇 대 몇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뭐라고 잡는다면 F라고 잡는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원 위에 누가 있어? Q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벡터 AC와 벡터 AQ의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도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벡터 AC와 벡터 AQ를 내적을 해. 근데 벡터 AC가 이렇게 주어졌어. 얘는 고정이야. 안 변해. 근데 Q라는 것은 여기 원이 있는데 얘가 뭐 얘랑 만난 지 어땠는지 아직은 몰라. 그럼 요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값은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접하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벡터일 때 이거 곱하기 이거가 최소값이고 요 벡터일 때 이거 곱하기 이거가 최대 아닙니까?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여기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녀석을 H라고 불러준다면 원의 중심을 F라고 불러준다면 뭘 찾아주면 돼? 이 녀석의 길이를 알면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고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줌으로써 요 내적의 값 그리고 요 내적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다? F라고 하는 녀석에서 여기 A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생각해주자. 그 녀석을 뭐라고? H라고 불러주면은 A에서 H까지의 길이를 구하자. 그럼 A에서 F까지의 길이와 F에서 H까지의 길이를 이용해서 A에서 H까지의 길이를 구하자. 그럼 얘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좌표 평면을 이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은 많이 생략할게요. 여기서 얘를 몇 콤마며 4,0라고 주면 얘는 2,0가 되는 것이고 그때 2의 좌표를 계산하시면 계산은 순식간에 암산하면 3분의 8, 3분의 8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대1 내분점을 해주게 되면 F라는 점은 순식간에 계산해주면 2분의 5,2라는 점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요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점의 좌표를 알아 몰라? 알아.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될 것이고 요 점 f 누구? 2분의 5,2라는 점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f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길이를 f, h, a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순식간에 암산하면 2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아이고 힘들다. 그 다음에 af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는 몇 콤마 몇? 0,4.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주면 순식간에 암산하면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41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피타 요 녀석은 루트 속에 4분의 81 4분의 41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8분의 82 8분의 81 루트 씌워주면은 9 나누기 2루트 2가 AH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요 벡터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뺐을 때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더했을 때를 우리가 고려해주면 최대값을 생각해주자. 최대값은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는 2 루트 2분의 9에다가 반지름 얼마? 2분의 1을 더해준 거. 그거에다가 요거의 길이 벡터 AC의 길이가 뭐예요? 4 루트 크기가 4 루트 2예요. 그러면 요 녀석은 뭐가 된다? 전개해 주시면은 18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2 루트 2분의 9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빼주자. 그럼 거기다가 4 루트 2를 곱해주자. 그럼 너는 18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더라. 둘을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정답은 18의 제곱에서 2 루트 2의 제곱 8을 빼준다. 요것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316이 나온다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요렇게 벡터의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을 판단해 주는 방법. 거기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까지 거리를 알면 되겠구나. 거기에 좌표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등을 이용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다라면은 많은 친구들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우리 같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면은 아까 얘네들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했었던 Q라는 요 원이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Q라는 점이 어디 있어요? 원 위에 있으니까 AC라는 벡터랑 얘는 고정된 벡터죠? AQ라는 벡터를 내적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은 저 녀석을 어떻게 줘라? 원의 중심을 지나게 벡터 AF와 FQ의 합으로 쪼개주어라. F가 중심이라고. 너 F라는 녀석을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은 벡터 AC와 벡터 AF의 내적에다가 플러스 벡터 AC와 벡터 FQ의 내적이 돼버리는 거죠. 너네들은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벡터 AC와 벡터 AF를 내적을 해버리면은 벡터 AC는 좌표 알았으니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X좌표는 4,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요런 벡터. 그 다음 벡터 AF는 X좌표는 얼마? 2분의 5, 그리고 Y좌표는 이만큼 감소한 마이너스 2. X성분끼리 곱해주면 10, Y성분끼리 곱해주면 8, 더해주면은 18.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AC와 FQ는 여기서 얘가 F에서 Q로 가는 벡터는 방향은 어딘지 모르지만 반지름의 길이, 저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 AC와 벡터 FQ의 내적은 벡터 AC의 크기 얼마? 4 루트 2에다가 FQ의 크기 2분의 1이죠. 벡터 FQ의 크기 2분의 1에다가 뭘 곱해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준 거죠. 얘가 방향이 자유자재예요. 그쵸? 그럼 이 각도는 다 가능하네?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얼마야?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가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 얘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최대값은 18에다가 플러스 1이면 너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루트 2를 더해준 거. 최소값은 여기에다가 18에다가 마이너스 1일 때 2 루트 2를 빼준 거. 곱해주면은 316이 되겠죠. 그쵸? 벡터에서 원 위의 점을 움직이는 녀석, 그 녀석을 시점 또는 종점을 하는 벡터가 있다라면 그 녀석을 더하든 빼든 크기를 했든 뭐 내적을 했든 그런 녀석들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중심을 지나는 벡터의 덧셈으로 쪼개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두 번째 솔루션으로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첫 번째 솔루션도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언제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기하적인 감각 그 느낌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이 얼마만큼 반지름만큼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반지름만큼 이렇게 차이가 날 테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까지 거리를 찾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30번 문제도 결국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많이 배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연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풀 수 있었던,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우리가 연기교재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셨습니까? 기하. 요렇게 우리 수능 해설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들 모두 마무리됐어요. 자, 수능 보면서 참 많은 이 수능을 하루에 이 수많은 문제를 푸는 게 세상에 어떤 시험보다 말고 밥 먹고 또 시험 봐요.
그런 시험이 흔치가 않아요. 그쵸? 이 시험을 본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 고생을 했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푹 쉬고요. 우리 또 희망찬 내일을 향해,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안 어울리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안녕.